안녕하세요. 저희는 위성초등학교 6학년 3반에 재학 중인 이하영, 김가빈, 윤소연, 6학년 2반 이하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함양. 함양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산삼, 양파, 사과 등 다양한 먹거리와 지리산, 상림, 남계서원 등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명소들이 떠오르지요. 이렇게 살기 좋은 고장, 역사가 깊은 고장 함양에는 다양한 옛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함양의 옛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실까요? Let's go! 천년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된 함양 상림은 신라 진성여왕 때 고은 최치원 선생이 천년곤이 태수로 있으면서 조성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숲 조성을 도와준 산짐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부모미를 힘껏 던지자 숲속의 나뭇가지 위에 걸렸습니다. 호미이 댕그렁하는 소리를 신호로 이때부터 함양은 일체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한 함양 상림에는 최치원 선생이 효심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선생이 홀어머니는 혼자서 상림숲을 산책하다 뱀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생은 상림숲을 향해 상림숲에는 뱀이나 개미 같은 모든 해충은 일체 없어져라. 그리고 다시는 이 숲에 들지 마라. 이렇게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모든 해충이 사라지고 모여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동면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계서원의 건립에 얽힌 옛 이야기입니다. 남계서원을 세운 이는 계암 강익 선생입니다. 선생은 일주 정여창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서원을 건립하기로 마음먹었고 고을의 선비들과 함께 서원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부족하고 비가 계속 내리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계암 선생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계암 선생, 몸을 피해야 할 것이오.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대를 해치려 하고 서원 건립은 아직 때가 아니오. 선생은 서원 건립을 중단하고 오도제를 넘어 지리산 등구동에 있는 김씨집에 방을 얻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계암 선생이 상처에 대해 묻자 김씨의 아내가 젊은 양반들이 무식한 촌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계암 선생은 학문을 깨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김씨의 어린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그 소문이 퍼지자 주변 마을의 선비들이 몰려들어 낮이고 밤이고 학문을 익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암 선생을 해치려던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어 계암 선생은 다시 서원을 짓기 위해 돌아가려는데 떠나갈 때 그동안 신세를 졌던 김씨에게 선생의 각과 문집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하면 운곡리의 은행마을의 옛 이야기입니다. 서하면 운곡리 은행마을에는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약 700년 내지 800년이 되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 마을은 배의 모양이라고 하여 옛날부터 우물을 파면 안 된다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우물을 파서 사용했고 그때쯤 송아지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우물을 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곧 우물을 메웠습니다. 우물을 메운 그 자리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나서 자랐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곳에 은행나무를 심었다고도 전해져 오는데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여 오늘의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이 배의 형상으로 이 은행나무는 곧 배의 돛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을의 수호목으로 여겨지며 마을 사람들은 신성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곡면의 정여창의 효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유글의 집에 장명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사신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장명은 유글의 아들에게 여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창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매일 학문에 힘썼습니다. 하나 정여창의 나이 18세 되던 해 아버지 정유글이 정쟁터에서 아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임금은 유글의 무공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아들인 여창에게 내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창은 아버지의 공은 아버지의 것이며 후손이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도 몸이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정여창 선생은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였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여창 선생이 어머니의 묘를 승환사 경내에 쓰려고 하자 승려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쳤고 소나기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강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약창 선생은 이 모든 게 나의 불효한 죄로 이렇구나.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니 홍수가 멈추고 구름이 개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승려들은 하늘이 아는 효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60년국의 옛 이야기입니다.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을 연결하는 60령은 백두대간의 연결 능선 중의 하나로 여러 가지 전설과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60령에 새겨진 전설 중 하나를 들어볼까요? 60령은 고개가 하도 험하고 도적들이 많아서 재물과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넘으려면 아래 주막에서 며칠씩 묵었다가 무기로 무장한 60명 이상이 모여 함께 올라간다 하여 60령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60개의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해서 60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상도 신랑이 전라도 규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살다가 경상도 고향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하게 되자 부인이 60령을 바라보며 망부석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함양에는 다양한 옛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이야기를 통해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자연 환경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효심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니 함양이 왜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옛 이야기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옛 이야기를 따라 우리 고장 함양을 다시 한번 여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고장 함양 사랑해요.